자, 요즘 인공지능 정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의 가장 사적인 영역, 바로 인간관계 속으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새로운 존재, AI 동반자가 만들어내는 이 놀랍고도 기묘한 역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문장 하나로 딱 시작해 볼게요. 아주 도발적이죠? 우리는 이제 모두 다자간 연애를 하는 셈이죠. 당신과 나, 그리고 AI. 이 말은 AI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관계의 판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혹은 그냥 말상대가 필요해서 AI 챗봇을 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아니, 그럼 대체 이런 기묘한 관계는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기술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 바로 개발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고 뉴욕타임스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멜리아 밀러라는 연구원이 오픈 AI나 메타 같은 정말 세계 최고의 AI 연구소 개발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밀러 연구원이 던진 질문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AI가 정서적인 친밀감을 흉내내도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역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확 끌고 들어갑니다. 과연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미스터리예요. 이렇게 친밀함을 파는 AI를 만드는 바로 그 창조자들이 정작 자기 창조물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그건 암울한 날이 될 겁니다. 한 개발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내가 만든 기술에 나 자신이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그런 솔직한 심정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정작 쓰는 사람들, 특히 10대들은 이미 이걸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10대의 72%가 AI랑 교감해 본 적이 있대요. 이 엄청난 괴리감 느껴지시나요? 이 역설은요, 또 다른 내부자의 말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AI 안전을 책임지는 임원이 제 감정의 0%만 AI로 채웁니다. 조심하거든요.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게 그냥 한두 사람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거리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AI 동반자 이거 완전 위험한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이 기술 역시 아주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볼게요. 엘리큐 같은 AI 동반자 로봇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AI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AI 동반자가 가진 딜레마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보세요. 외로움을 줄여주는 건 좋은데 정서적으로 너무 의존하게 될 수 있고요. 또 나를 판단하지 않는 친구가 되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오히려 공감 능력 같은 사회성 발달에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양날의 검이죠. 아니 그럼 개발자들은 이런 위험을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사용자들이 애착을 갖게끔 AI를 만드는 걸까요? 뭐 답은 사실 뻔하죠. 바로 돈, 즉 상업적인 동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사용자가 AI랑 정서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어떨까요? 앱을 더 오래 쓰겠죠. 그리고 돈도 더 많이 쓸 거고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애착이 곧 회사의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개발자들은 이런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들의 합리화 방식이 참 흥미롭습니다. 아, 어차피요, 우리가 안 만들어도 다른 회사가 만들 텐데요. 이게 바로 기술적 필연성. 또 사용자가 애착을 갖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죠. 라며 책임을 미루기도 하고요. 마지막엔 뭐 결국 이것도 비즈니스잖아요.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근데 어차피 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주장, 이게 사실 요즘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최초의 챗봇을 만든 사람이 이미 이런 주장은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안정제에 불과하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우리는 그냥 이 거대한 흐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통제권을 가져오고 이 기술을 좀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설계 단계, 사회적인 규제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을 쓰는 우리 사용자 단계. 결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바꾸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AI가 너무 사람처럼 굴게 만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꾸 돈 쓰라고 유도라는 대신에 혹시 어머니께 전화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처럼 진짜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사용자의 돈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규제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AI 친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사회성을 배워야 할 나이니까요. 그리고 성인들이 쓰는 앱에는 마치 담뱃감에 경고문이 붙어 있듯이 이 앱은 정서적 의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강력한 경고를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게임 앱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우리 사용자 자신입니다. 우리가 AI에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AI를 통제하는 거예요. AI한테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죠. 너 나한테 아부하지 마. 이런 식으로는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우리가 기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AI 동반자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면 그때 우리의 연결하는 능력은 과연 얼마나 퇴화하게 될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